자, 우리가 표준화는 어떤 식으로 정규분포를 표준화하냐면 이거야. 자, 어떤 정규분포가 있어. 자, 정규분포가 있는데 여기가 평균이 m이래. 얘는 n이 m, 시그마의 제곱, 즉 분산을 따른대. 그랬는데 얘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니네 로그 2의 3 같은 경우에 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 2분의 로그 3, 즉 상형로그로 바꿔서 상형로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값을 구했잖아. 그럼 결국 로그 자체도 값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시킨 거나 똑같아. 뭐로 표준화 시킨 거야? 밑을 10으로 만드는 상형로그로 표준화를 시켜서 그 값을 구했단 말이야. 그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분포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확률을 구할 수가 없다고. 정확한 확률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상형 로그 표라는 거 아니 저거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걸 만든 거야.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얼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얼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표준 정규 분포란 말이야. 이거는 그냥 정규 분포야. 그래서 표준화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어떤 걸 맞췄냐? 모든 거를 조정할 건데 그거를 기준으로 어떤 걸로 봤냐면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1로 만드는 작업을 한 거야. 그래서 아예 표준화를 시켜버린 거야. 그럼 결국 평균을 0을 만들고 분산을 1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 게 뭐냐? 확률 변수를 먼저 변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를 표준화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어떤 x라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z라는 표준 확률 변수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어떠한 정규분포 n, 시그마의 제곱에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지, 그거를 표준화시킨 z에 대한 확률 변수로 바꿔야 돼. 그러면 이 식을 쓰게 되면 평균이 0으로 맞춰지고 분산이 1로 맞춰져. 그거를 증명은 못해. 증명은 못하고 수학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 교재 맨 뒤에 보면은 저게 있어. 표준 확률 분포표가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얘를 x를 z로 바꾸는 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바꿨더니 z는 이렇게 된대. 자, 여기서 나타내는 얘는 뭐냐면 요걸 나타내.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내는 건 이 정규분포에서의 평균.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내는 건 이 정규분포에서의 표준 편차.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면 이 정규분포가 어떻게 변하냐? 이런 식으로 돼서 가운데가 0으로 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z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시려면 우리가 1을 얘에 대한 확률을 구할 건데, 여기 옆에 문제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z가 0부터 n까지였을 때 n이 1이면 확률이 얼마다, n이 2이면 확률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 분포표가 일부가 발췌가 돼, 문제에서. 그럼 너희들이 이걸 찾아서 얘 값을 구하는 게 지금부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 정규분포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0.5인 거 똑같고, 얘를 기준으로 0.5인 거 똑같고, 전체 확률이 1인 거 똑같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주는 게 다 문제의 내용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표준화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거보다 얘를 먼저 바꿔야 돼. 확률 변수를 표준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봐볼게. 어떤 식으로 나오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와. 문제가. 자, 우선 요거는 완전히 표준화 문제 계산하는 건 아닌데, 그냥 요거는 약간 응용 문제니까 그냥 인트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오른쪽 편은 강인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강인이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자,
자, 강인이의 성적이 이거고 평균이 이거고 표준 편차가 이건 거야. 자, 그랬을 때 각 과목의 성적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3학년 학생 중 강인이보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을 A, B, C라고 한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만 갖고 있는 건 여기에서 평균은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 대한 평균 값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가 강인이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어디 위치에 있고 어떤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을 만들어야지 얘네들을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표준화를 시킨 과정이 자 얘가 65,10의 제곱이야. 왜냐하면 국어 성적에 대한 정규 분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수학 성적의 정규 분포, 얘가 영어 성적의 정규 분포야. 그러면 그 각각의 과목에 따라서 뭘 시킨 거야? 이거를 표준화를 시켰다는 거야. 표준화를 시키고 나면 0,1을 따르니까 이제 이 표준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얘 값에서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율을 구하는 과정은 이런 거야. 자, 봐봐. 자, 수학 국어 성적이 70점, 수학 성적이 62점, 영어 점수가 65점이야. 누가? 강인이가. 그러면 강인이의 점수를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봤더니 얘가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영어 뭐가 먼저였지? 수학 성적은 8분의 5보다 크고 영어 성적은 4분의 3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규 분포표 이거는 어떤 정규 분포표야? 표준 정규 분포표로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0.5보다 크대. 얘가 0.5보다 크니까 봐봐. 국어에서의 국어 성적에서 강인이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야. 확률이. 그러면 니네가 봤을 때 비율을 봤을 때 국어 성적의 비율이 가장 많이 있지. 그러면 강인이는 국어, 수학, 영어를 비교했을 때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는 거야? 영어를 더 잘하겠지. 상위권에 있잖아. 그지 않아? 평균에 비해서. 그 다음에 국어 성적은 어때? 얘 위치가 조금 평균에 많이 몰려있지. 0에 많이 몰려있는 거잖아. 그러면 강인이는 국어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못한다는 얘기야. 비율이 크면. 그지 않겠어? 니네 100명 중에서 1등 하면은 비율이 0.1% 아니야? 맞잖아. 근데 30등을 하면 0.3%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30등이 더 못하는 거잖아. 물론 얘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못하게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만들어서 얘 위치가 어딘지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너네 성적표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들의 위치가. 알겠니? 이게 인트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구하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한 개의 무게 평균은 153g, 표준 편차가 2g이래. 그럼 얘는 그냥 정규 분포에서 153,2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자체를 이 공장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휴대전화 한 개의 무게가 151g 이상 154g이래. 그러면 여기에서 확률 변수라는 건 봐봐. 한 대의 무게의 평균, 한 대의 무게의 표준 편차지. 그러면 결국 한 대의 무게가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151g 이상 154g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이걸 살펴보니 오른쪽을 살펴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표준화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바꿔줘서 계산을 해야 돼? 얘를 표준화시켜서 얘 표를 보고 정확한 확률의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Z라고 바꾸면 표준화시키면 평균이 153이야. 그럼 151에서 153을 빼고 여기다가 표준 편차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154에서 153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고 그래서 얘에 대한 확률을 구한 거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얘는 0.5보다 작거나 같은 어떠한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표준 정규 분포를 그려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거야. 자,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표 그려야 돼. 자, 여기가 0이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럼 0.5는 요 정도 있겠지. 그때 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 넓이는 요거는 여기에서 0부터 0.5까지니까 0.5인 얘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0.1915란 얘기야. 근데 이쪽 편을 보니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없어. 근데 정규 분포표의 특징은 뭐냐?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지. 그래서 얘가 1이 됐을 때, 즉 여기의 넓이랑 여기의 넓이가 일치하겠지. 그럼 여기의 넓이는 0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얼마야? 0.3413이 돼서 얘네 둘을 더하면 얘에 대한 확률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에 어떤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속 시간은 평균이 40분, 표준 편차가 오래. 자, 그러면 접속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잡으면 얘는 40,5의 제곱을 따르게 돼. 그랬을 때 이 통신망 이용자 중에서 1000명을 임의로 뽑을 때 접속 시간이 50분을 넘는 사람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접속 시간이 확률 변수 x였으니까 x가 50분을 넘는 사람,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50분을 넘는 사람의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얘 당연히 뭐 해야 돼?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왜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z가 평균이 40이니까 50에서 빼기 40을 해주고 5로 나눠주면 얘는 z가 10이니까 2, 즉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확률이 나오지. 그럼 정규 분포표를 그려서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니까 이쪽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얘는 지금 2보다 큰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2보다 큰 쪽이 안 나와 있지. 그럼 우리는 뭘 이용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대쪽은 전체가 0.5기 때문에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주면 얘가 나오겠지. 그러면 0.5에서 어디야? 2까지니까 0.4772를 빼주면 얘는 8이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0이 되고 0.0. 결국은 얘에 대한 확률은 0.0228이라는 거야. 즉 50분을 넘는 사람의 확률이 비율이 0.0228이라는 얘기야. 근데 몇 명이래? 10,000명을 임의로 뽑았기 때문에 10,000명에서 얘를 곱해주면 명수가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마지막 답은 10,000에서 0.0228을 곱해주는 228명이 50분을 넘는 사람의 숫자겠네. 알겠지? 자, 다음에 5번 봐볼게. 자, 이번에는 어떠한 값이 주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미지수로 나와 있어.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야 돼. 그러면 z가 얘가 36 아니지. a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4로 나눠. 그랬을 때 얘가 0.1587이래. 그러면 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 여기가 0이지만 요 값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작거나 같다며. 그러면 만약에 얘가 요쪽에 있다면 0.5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지. 근데 0.5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쪽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지. 작은 게 0.1587이니까. 그러면 대강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4분의 a-30이라고 36이라고 치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는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대칭을 해. 대칭을 해서 얘를 4분의 36-a라고 바꿀 수 있지. 부호가 바뀌니까. 그랬을 때 얘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얘를 구해도 동일하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0.1587이란 얘기야. 그러면 0.5에서 0.1587을 빼주면 얘가 3이고 1이고 4고 그 다음에 3.0이니까 0.3413을 찾으면 여기가 0.3413이지. 그러면 얘가 얼마란 얘기나 똑같아. 1이란 얘기나 똑같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a의 값을 구해줄 수 있겠지. 그치? 자, 2번도 동일해.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되고. 자, 6번 봐볼게. 자, 6번에서는 자, 요거 자체가 뭐를 알려준 거냐면 얘는
축이 x는 100이란 얘기나 똑같지. 그럼 축이 x가 100이니까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아예 축이 100이란 얘기는 평균이 100이란 얘기나 똑같지. 그러면 얘의 정규 분포는 n은 100,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돼. 맞지?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얘가 0.477이래. 그러면 결국 자 평균이 100이니까 10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08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얘의 확률이 0.4772래. 맞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자 얘를 당연히 뭐로 시켜야 돼?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표준화 시키면 이게 확률 변수니까 평균이 100이니까 빼게 되면 0이 되고 z가 여기에서 뺀 다음에 나눠주는 거니까 시그마 분의 8이 되겠지. 얘가 얼마라고? 0.4772래. 그러면 여기 기준이 0이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라고 치자. 얘가 시그마 분의 8이라고 했을 때 얘가 0.4772래. 그랬을 때 이쪽 부분 0.477이니까 그냥 하면 되겠네. 0.477이가 얘니까 얘가 2란 얘기랑 똑같지. 그러면 우리가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얘를 구하면 얘를 표준화시켜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지. 알겠지? 자, 다음에 7번. 니네 이거 복사해줬지? 이쪽 부분 안 해줬어? 설명하고 해줄게. 자, 여기에서 48하고 12가 서로 같대. 그러면은 요거 자체는 무슨 얘기냐? 봐봐. 자, 어떠한 정규 분포야. 표준화 아니야. 여기가 m이야. 근데 12가 어디고 48이 어딘지 몰라. 왜냐면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1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12가 여기 있다면 48은 당연히 이쪽에 있겠지. 그러면 48보다 큰 거랑 12보다 작은 게 같을 수가 없지. 그럼 결국 12하고 48은 반대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2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률과 48보다 큰 쪽이 같아야 되면 당연히 얘와 얘가 대칭이 돼야지만 서로 같지 않겠니? 그치?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12와 48의 중간 지점이 평균이라는 얘기나 똑같지. 그래서 얘가 알려준 건 뭐냐? 평균이 얼마다 라고 알려준 거나 똑같다고. 그러면 얘가 30이 돼야지 얘네 둘이가 똑같이 대칭이 되겠지. 그래서 평균이 30이란 걸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제평평제를 통해서 분산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평균이 30이니까 900이 될 거고 빼기 얘는 916이 되니까 결국 16이 된다는 거야. 뭐? 이 정규 분포에 대한 분산이. 그래서 얘가 16이 된다는 얘기나 똑같아. 그럼 우리가 다시 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해야 돼? 표준화시켜서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 쟤를 표준화해 볼게. 자 Z가 평균이 30이니까 40-30에 4를 나누면 얘는 10이니까 얘가 2분의 5 그러면 2.5가 되겠지. 2.5가 되겠지 Z가. 그러면 Z가 2.5가 되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뭐 요거 해볼까? 30 플러스 4를 하면 38이네. 맞나? 30이 맞지 평균이? 뭐야 이거? 2.5가 맞나? 잠깐만. m이 30 맞잖아. 뭐 이렇게 어렵게 됐어? 30부터 x. 그러면 여기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36이 나온대. 그 다음에 여기가 38이 나오고 이게 40이 나오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건 표준화 안 시켰구나. 표준화 안 시킨 표네.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키기 전에 그냥 표준화 안 시켜도 되겠네. 이거 표 자체가 표준화가 안 돼 있네. 얘가 Z가 아니네.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그냥 해야 되겠네. 또 이게 왜 나오지? 자, 40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40이라고 하자. 그럼 4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야. 그럼 30부터 40을 찾아봐. 0.4938이라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0.4938이라는 얘기야. 그럼 0.5에서 얘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 아, 작거나 같은 거야? 40보다? 그럼 0.5에서 얘를 더하면 되겠네. 빼는 게 아니야.